여러분, 물이 왜 얼음으로 변하는지, 뜨거운 쇳물이 어떻게 단단한 강철이 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?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요,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. 오늘은 바로 그 변화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규칙, 상변태 연력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. 먼저 물질이 왜 굳이 변하려고 하는지, 그 동기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첫 불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거예요. 그리고 에너지와 결정 모양의 신기한 관계, 또 순식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변태를 거쳐서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뚫는 멋진 통합 이론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물질은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. 사실 그 답은요, 아주 간단한 원리에 있어요. 바로 에너지죠.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, 가장 안정적인 상태,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에너지 중에서도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마치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공 같은 거예요. 공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굴러가서 멈추잖아요. 모든 물질도 똑같습니다. 이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가장 낮은,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에너지의 차이, 이게 바로 변화를 밀어붙이는 엄청난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. 지금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고 싶어하는 힘,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변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겼어요. 그럼 이 변화, 과연 어디서부터,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? 그 첫 단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핵생성이라는 과정에서 시작돼요. 말 그대로 새로운 상의 아주 작은 씨앗, 즉 핵이 만들어지는 건데요. 물속에서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 하나가 생기는 장면, 그걸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. 근데 이 씨앗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정말 어려운 길, 다른 하나는 좀 쉬운 길이랄까요? 왼쪽의 균일 핵생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씨앗을 만드는 거라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. 반면에 오른쪽의 불균일 핵생성은 용기벽이나 작은 먼지 같은 걸 디딤돌 삼아서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. 훨씬 쉽겠죠?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변화는 바로 이 불균일 핵생성 방식을 따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? 새로운 상위 씨앗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. 바로 이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결정의 최종 모양까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. 새로운 핵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표면이 생기잖아요? 바로 이 표면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. 이 표면 에너지가 일종의 장벽처럼 작용해서 핵이 쉽게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죠. 그래서 자연은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합니다. 이 에너지 비용, 즉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양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. 우리가 감탄하는 아름다운 보석이나 눈송이의 대칭적인 모양이 사실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의 기가 막힌 전략의 결과물인 셈이에요. 과학자들은 깁스 울프 구성법이라는 아주 영리한 도구로 이 최종 모양을 예측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방향의 표면 에너지 값을 다 계산해서 전체 에너지압이 가장 작아지는 최적의 모양, 일종의 에너지 효율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차분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부터는 진짜 순식간에 원자들이 서로 섞일 시간조차 없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하고 역동적인 변태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이런 변화들은 정말 번개처럼 빨라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마르텐사이트 변태인데요. 이건 마치 잘 쌓아놓은 카드덱을 옆으로 싹 밀었을 때 카드 순서는 그대로인데 전체 모양이 확 바뀌는 것과 같아요. 원자들이 이웃을 바꾸지 않고 다 함께 움직여서 순식간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. 아주 튼튼한 강철을 만들 때 쓰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? 만약에요, 액체를 너무너무 빨리 식혀서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설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말 그대로 액체를 속여서 고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네, 가능합니다. 입니다.
특정 액체 금속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냉각시키면요. 원자들이 하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요. 액체처럼 무질서한 원자별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이죠. 이렇게 탄생한 물질이 바로 비정질 금속, 다른 말로 금속 유리입니다. 이건 우리가 연력학의 규칙을 이해하고 또 역이용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성을 가진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예시죠. 자,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. 각자 다른 이야기 같지만 혹시 이 모든 현상을 하나의 아름답고 강력한 이론으로 묶어서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요? 여기에 정말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. 바로 레프 란다우인데요. 1930년대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변화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열쇠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. 그게 바로 질서 파라미터라는 개념이에요. 정말 간단하죠? 시스템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완벽하게 무질서한 액체 상태는 0, 완벽하게 정렬된 결정 상태는 1, 이렇게요. 마치 질서의 정도를 보여주는 다이얼 같은 거죠.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. 온도에 따라서 이 질서 파라미터라는 다이얼 숫자 하나만 추적하면 그렇게 복잡하고 달라 보였던 수많은 변화들을 하나의 방정식으로,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란다우 이론의 위대함이죠. 자, 이제 우리는 물질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규칙들을 알게 됐습니다. 이건 단순히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. 이건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을 손에 쥔 것과 같거든요. 이 강력한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.